본성이 못된 사람은 이 7가지의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한다면 당장 멀리하세요. 사람을 오래 겪어봐야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에서 먼저 드러난다. 겉모습은 속일 수 있습니다. 표정도 꾸밀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친절한 행동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다릅니다. 말은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향해 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말버릇을 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탈무드의 지혜를 통해 본성이 못된 사람이 자주 하는 말 7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들이 반복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잘 거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7가지 말은 여러분이 사람을 판단하는데 하나의 분명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은 그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가 힘들게 해낸 일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오랜 시간 노력해서 겨우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그 순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겉으로 들으면 대수롭지 않은 말처럼 들립니다. 별 의미 없는 농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이런 말을 매우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을 가볍게 여기는 말은 결국 자신을 낮추는 말이라고.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한 가지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상대의 가치를 낮추려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해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성취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오랜 시간의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몇 달을 준비했고 누군가는 몇 년을 버티며 얻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오면 그 노력은 순식간에 별것 아닌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의 특징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다들 하는 거잖아. 그 정도는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탈무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우월감입니다. 누군가가 인정받는 상황을 그대로 두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그 상황의 온도를 낮춥니다. 그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이 한마디는 칭찬의 분위기를 깨뜨리고 성취의 의미를 흐리게 만듭니다. 탈무드는 이런 사람의 특징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타인의 가치를 낮추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세울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자신의 중심이 단단한 사람은 굳이 남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성취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수고했네.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다. 이런 말은 자기 자신이 단단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본성이 못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누군가의 성취를 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비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교를 멈추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상대의 성취를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은 겉으로는 가볍지만 관계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상대의 노력뿐 아니라 상대의 기쁨까지 함께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기쁨을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누군가가 기뻐하는 순간에 그 기쁨을 함께 키워주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 기쁨을 줄이고 그 의미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노력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많은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취 속에서 삶의 기쁨을 찾게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 하루를 잘 보내는 일, 이런 작은 일들이 삶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가볍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결국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보라고 말합니다. 특히 누군가의 노력과 성취를 어떻게 말하는지 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기쁠 때 그 기쁨을 함께 키워주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가 기뻐할 때 그 기쁨을 줄이려 하는 사람.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은 단순한 말버릇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상대를 낮추려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타인의 가치를 낮추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세울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는 말보다 남을 살리는 말을 선택합니다. 그 말이 사람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은 내가 그때 해줬잖아 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 들으면 그저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말처럼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던 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을 때는 큰 의미 없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베풀음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풀음은 기억하지 않는 것이 진짜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진짜 도움은 기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고 나서 그 일을 계속 떠올리고 그 일을 근거로 관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도움은 이미 호의가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은 도움을 주고 난 뒤 그 일을 마음속에 오래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그때 해줬잖아. 이 말이 처음 나올 때는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이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관계의 무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움은 더 이상 순수한 호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진짜 베풀음의 특징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진짜 베풀음은 상대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마음의 빚을 느끼게 만들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관계에 높낮이가 생기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손을 내밀고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계산된 호의는 다릅니다. 그 도움은 기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의 무게가 됩니다. 내가 그때 해줬잖아.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빚이 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괜히 말을 세게 하지 못하게 되고 괜히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지고 괜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촉수입니다. 탈무드는 이런 관계를 건강한 관계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관계는 자유 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마음의 빚을 느끼게 만드는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는 부담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쌓이면 사람은 결국 거리를 두게 됩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베풀되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받았더라도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는다고. 본성이 못된 사람은 베풀음을 통해 관계를 묶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중심이 단단한 사람은 베풀음을 통해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은 베풀음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억을 요구하는 순간 그 도움은 이미 순수함을 잃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때 해줬잖아. 이 말이 반복되는 사람이라면 그 도움은 이미 거래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호의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하지만 계산된 호의는 사람을 묶어둡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말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 도움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세 번째 말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입니다. 겉으로 들으면 그저 자신의 성격을 설명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말이 직설적이야. 나는 원래 성격이 좀 세. 나는 원래 남 눈치 안 보고 말하는 스타일이야. 처음 들으면 그 사람의 성격을 표현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이 말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그 부족함을 자랑으로 삼는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면 조금씩 고치려고 합니다. 말이 거칠다면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려 노력하고, 성격이 급하다면 조금 더 기다리려 노력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일을 돌아보며 사과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본성이 못된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 말은 사실 성격 설명이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사과하면 됩니다. 말이 지나쳤다면 그 말을 인정하면 됩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원래 그래라는 말은 그 모든 책임을 한 번에 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바꿀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이 말은 관계에서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반복되는 순간 대화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 말이 조금 상처가 됐어라고 말하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순간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가능성이 이미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사람이 성장하는 기준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조금씩 바뀌려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태도를 성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잃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행동이 거칠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사과가 있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있다면 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원래 그래라는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상대의 마음은 점점 다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상대의 마음을 고려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자신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잃는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는 조금씩 서로를 맞추며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같은 자리에서
변화를 거부한다면 결국 다른 사람은 그 관계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 말은 겉으로는 솔직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성격을 핑계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격을 다듬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성격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말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만이 오래 사람을 곁에 둘 수 있다고. 결국 사람을 남기는 것은 능력도 아니고 성격도 아닙니다. 변화하려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 말은 너도 문제 있어 입니다. 이 말은 갈등 상황에서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 말이 조금 상처가 됐어. 그 행동은 조금 불편했어. 그 순간 돌아오는 말이 있습니다. 너도 문제 있어. 겉으로 보면 단순한 반박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이런 태도를 매우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전체를 탓한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못할 수도 있고, 행동이 거칠어질 수도 있고, 상대의 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태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구나. 내가 몰랐네. 미안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이 말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본성이 못된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를 옮겨버립니다. 너도 문제 있어. 이 말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책임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는 대신 상대에게도 문제를 만들어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덜 잘못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이런 태도를 매우 위험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태도는 성장을 멈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중심이 항상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항상 누군가의 잘못이 있습니다. 너도 문제 있어. 그건 네가 예민한 거야. 네가 먼저 그렇게 했잖아. 이 말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관계는 점점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해결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방어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목적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의 갈등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맴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가장 먼저 본다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의 잘못을 가장 먼저 본다고.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과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은 관계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는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상 책임을 피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특히 중요한 것은 책임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줄 알고 잘못이 있다면 조용히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는 편안합니다. 반대로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전체를 탓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사람을 잃게 된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도 문제 있어. 이 말은 단순한 반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책임을 피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나누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지키는 힘은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말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입니다. 겉으로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누군가를 걱정하는 말처럼 보이고 조언을 해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쉽게 반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겉으로 보면 선의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조언에 대해 아주 중요한 기준을 말합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언은 상대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진짜 조언은 상대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생각의 방향을 열어주는 것이 진짜 조언입니다. 하지만 본성이 못된 사람의 조언은 조금 다릅니다. 겉으로는 조언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항상 통제하려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이 나오면 그 뒤에는 보통 이런 말들이 이어집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틀린 선택이야. 내 말대로 해야 맞아. 겉으로는 상대를 위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그래서 이 말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작게 만드는 말입니다. 탈무드는 지혜로운 조언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상대의 생각을 넓히고 상대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조언은 상대의 생각을 막고 상대의 선택을 제한합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의 조언은 대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괜히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는 상대를 작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기준을 더 높은 위치에 놓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를 조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조언의 목적은 상대의 선택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관계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말이 됩니다. 탈무드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보라고 말합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조언을 할 때도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이 말은 상대를 존중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본성이 못된 사람은 조언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 합니다. 그래서 말 끝에 항상 이런 말이 붙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은 조언을 포장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사람의 삶은 각자의 선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조언을 하면서 당신의 선택을 계속 틀렸다고 말한다면 그 말의 의도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언은 상대를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상대를 작게 만들고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상대를 통제하려 한다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지배에 가까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이 항상 좋은 말인 것은 아닙니다. 그 말 속에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상대를 조종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그 차이를 조용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사람을 작게 만들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말은 다들 그렇게 생각해 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 들으면 그저 하나의 의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설명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은 자연스럽게 멈칫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여럿의 의견 앞에서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이 지점을 아주 분명하게 짚어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은 다수의 목소리로 증명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성이 못된 사람은 이 사실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여러 사람의 생각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 이 말은 겉으로 보면 정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말일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틀린 건가?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소수가 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의 숨겨진 목적입니다. 상대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말로 이야기한다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중심이 약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을 끌어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 다들 너 그렇게 본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항상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그 다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 한 명의 생각일 뿐인데, 그 생각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의 의견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뒤에 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이 말은 자신의 의견에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해라는 말은 책임을 나누는 말입니다. 만약 그 말이 틀렸더라도 책임은 자신에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들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대화에서 굉장히 교묘한 말입니다. 상대를 설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를 고립시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고립시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상대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준다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대화를 하면 자신의 생각을 말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점점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틀린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다수의 의견은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 뒤에 숨기지 않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진실은 다수의 목소리로 증명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들 그렇게 생각해라고 말한다면
그 말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들이 정말 존재하는지 아니면 단지 그 사람의 의견이 더 크게 들리도록 포장된 말인지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압박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갑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는 존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말은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해? 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한마디 질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교묘하게 사용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상대의 감정을 문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 때문에 조금 상처를 받았어. 그렇게 말하니까 좀 불편했어.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전했을 때 상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해? 이 순간 대화의 방향은 완전히 바뀝니다. 처음에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 말이 나오면 문제의 중심이 행동이 아니라 감정으로 바뀝니다. 마치 문제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예민하기 때문인 것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이런 태도를 매우 강하게 경계합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말은 관계를 무너뜨린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아주 중요한 기준을 말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위에서 유지됩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해?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목적은 대개 사과를 피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 말이 상처가 되었구나 라고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사과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 이 한마디면 관계는 대부분 회복됩니다. 하지만 본성이 못된 사람은 그 과정을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상대의 감정을 문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해? 이 말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 행동이 아니라 내 감정이다. 이렇게 되면 상처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괜히 크게 받아들인 걸까?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이 교묘한 이유입니다. 탈무드는 사람의 품격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타인의 감정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설령 그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이 말은 상대를 존중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해? 라는 말은 상대를 존중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상대의 감정을 무효로 만드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반복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말할 때마다 다시 이런 말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해? 결국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입을 닫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는 겉으로는 유지되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고. 특히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말은 관계를 무너뜨린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해?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문제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그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는 존중과 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거창한 사건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작은 말에서 드러납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통해 사람을 안다. 오늘 이야기한 이 7가지 말이 반복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결국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는 사람을 많이 두는 것보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따뜻한 사람, 말이 가벼운 사람을 낮추지 않는 사람, 말로 관계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삶은 훨씬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겉모습보다 말을 보십시오. 말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